누가 여권 후보와 1대1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가 중요하지. 뭐 어느 특정인을 갖다 놓고서 유권자들이 판단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요? 사고 안 치고 또 이 정말 심부름 잘할 사람인지 이렇게 본다면 네, 다음 달입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가운데 누구와 누구의 최종 대결이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죠. 오늘 오전에 이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의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결과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승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는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가운데 누가 여당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범야권 단일화를 위한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네. 일단 뭐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볼 때도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상황이었죠. 결과는 예측이 가능했죠. 맞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단일화 논의가 있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은 경선을 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삼지대 두 분이 뭐 경선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안철수 후보가 네.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범야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야 뭐 특별한 그 변수가 없을 것 같고 네. 다 보면은 근데 범여권에서 범야권 후보로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약간 준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그 금태섭 후보의 그게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경선했을 때 국민들은 일정 정도 뭐 관심은 그쪽으로 쏠리는데 그게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요. 개인 홍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룰 같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전에 답사 같은 네. 그런 걸 하는 역할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누가 될 거냐. 이게 관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국민의힘 후보까지 결정이 되면요. 본격적으로 들으신 것처럼 범야권 단일화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양측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기싸움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제3지대의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의 후보가 당연히 단일 후보가 돼서 보궐선거를 마칠 수 있다고. 제1야당만으로 이기기는 힘든 선거입니다. 제1야당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모두 다 힘을 모아야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네. 범야권 단일화 후보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제 네.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이 문항이 있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이 단어 하나 갖고 아주 팽팽한 신경전인데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적합도를 네. 써야 된다. 이렇게 적합도가 누가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경쟁력이 누가 높다고 보십니까? 요 단어 갖고 그렇게 예민하게 지금 다투고 있다고요. 사실상 100% 여론조사 방식이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의 문항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어떤 그 경쟁에서 경쟁력 이 문구를 넣어서 사실 승리를 하기도 했고 네.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에 대항해서 경쟁력을 갖출
받을 만한 그 야권의 후보가 누구인가라는 이 문항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직력 그리고 제1야당이라는 어떤 특수성 하에서 이 야당의 정치 이 후보자로서 누가 제일 적합한가를 묻는다면 사실 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 그래서 뭐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대표 중에서 아마 당의 지지를 없는 후보가 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19일 안에는 이 부분을 일단락을 내야 되는데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야권 단일화 없이 3자 구도로 가도 선거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었죠. 나는 정당 통합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건 뭐 저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3자 구도에서 승리 가능하다고 보시는 나는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여론조사 아까 잠깐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지금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정당을 봤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32.9%, 국민의당 후보는 22.9%, 무소속 후보는 6.6%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 있는데 반면에요. 야권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요. 이 나경원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물어봤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인물만 떼놓고 봤을 때는 이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 이 둘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3자 대결에도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요? 중간에 과정에서 네.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3자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거는 약간 경선을 앞두고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기선 제압의 요건이 아니 있다. 그래도 뭐 예측이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과정에서 뭐 결과적으로 네. 그걸 모르죠. 네. 그런데 그래요? 단일화가 되면은 그건 완전히 다른 판이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갖고 얘기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은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단순해요. 개인 경쟁력이 안철수 대표가 높고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 힘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럼 합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경우는 개인이나 정당을 얘기할 게 아니라 네. 합당 그리고 입당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해야지 확실한 단일화가 된다. 그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적합도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도 해결이 돼요. 그건 그러나 만약에 합당이 안 된 경우에 개별적인 단일화를 한다. 그럴 때도 문제는 명확합니다. 내일 민주당의 모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누구한테 투표하겠느냐라고 하면 깔끔해져요. 네. 결과는 뻔한데 그 네. 과정에서 무슨 삿발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진짜 야권 단일화 이 룰을 가지고서 지금 또 안철수 후보와 다시 또 경쟁을 하는 게 아니냐, 좀 힘겨루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요. 동아일보 보도 내용 중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유리한 방안을 안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네. 백지화시켰다. 그러니까 왠지 예, 배려한 느낌. 배려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철수 대표가 받지 않을 룰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거는, 잠깐만요. 이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김종인 맞습니다. 위원장의 이 조금 미면 분위기가 권한에. 달라지는 것 그렇죠. 아닌가가 관측되는 거예요. 네. 물론 제3지대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나왔지만 처음엔요. 또 예.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로 최종 단일 후보를 정하자. 네. 근데 이 방식은 캠프가 센 쪽이 이기는, 조직력이 강한 쪽이 이기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리 여기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네. 아니 안 후보가 받지도 않을 얘기를 뭐하러 할 거냐.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안 후보를 배려하는 느낌을 줬다는 점에서 네. 어쩌면
플랜 B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한 말 때문에 또 말이 많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봄에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 더 할 생각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보선이 끝나고 그렇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냐, 정치를 완전히 떠난다는 얘기냐 했더니 그 전에 또 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가 되면 그럼 모든 걸 그냥 털고 그냥 가버리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또 그건 또 아니랍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정치인의 말이야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너무 선문답하듯이 얘기가 나와서 이 해석을 두고 지금 아까 말이 플랜 B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향후 거취, 이 서울 부산 재보선에서의 성과 이런 걸 봤을 때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도 쟁취하고 부산시장도 쟁취하는 플랜으로 밀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범야권 최종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추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아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네. 비관할 수도 이제 없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쉽게 가능성으로 보면 국민의힘 주자가 본선에 올라갈 수도 있고